레이라는 차가 연식 대비해서 아마도 신차 금액 대비 중고차 시세가 제일 높은 차, 그러니까 감가가 제일 적게 되는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방금 첫 번째 봤던 레이랑 연비 비교를 하면 2014년식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올류모닝은 15.2km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리터당 레이는 13.5km 정도 연비가 책정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차파는 최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세 대의 경차를 준비했습니다. 끝에서부터 올류모닝, 레이, 스파크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끝쪽에서부터 스파크, 가운데는 레이, 마지막 제 옆에 있는 올류모닝입니다. 실내 공간 비교랑 연비, 또 중고차 시세 이러한 정보를 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성비 끝판왕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대 한 대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우선은 레이 실내에 탔는데요. 레이라는 차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내 공간이 제일 넓지 않나 생각됩니다. 실용성은 그만큼 좋은데요. 뒤에 보시면은 슬라이딩 도어, 그 다음에 앞문은 거의 90도로 열리는 등 장점이 많은 차량입니다. 레이의 특징은 차고 높이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한 1m 70 정도 되는 차고 높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짐 같은 거 실어 나르기에도 좋고, 실내에 탔을 때도 경차가 아닌 느낌이 들 정도로 높은 차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뒷좌석에 한번 앉아봤습니다. 레이는 패밀리 옵션이 들어가면 뒷좌석에도 슬라이딩 기능이 들어갑니다. 보십시오. 자, 제일 앞으로 당긴 모습인데, 제일 앞으로 당겼을 때도 무릎 공간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뒤로 당기게 되면 자, 이 정도 차이 나죠. 그래서 실내 공간 활용하기에는 레이가 더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를 좀 살펴봤는데요. 레이라는 차가 연식 대비해서 아마도 신차 금액 대비 중고차 시세가 제일 높은 차, 그러니까 감가가 제일 적게 되는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활용성도 좋고 비싼 금액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뜻이겠죠. 이번 차량은 2012년식 79,000km 주행한 차량인데요. 프레스티지 옵션에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스타트, 또 뒷좌석 6대4 분할 시트 이런 것들이 장착되어 있는데 판매되는 금액은 750만원입니다. 좀 조정이 되겠지만 아마 주행거리가 좀 더 많고 옵션이 좀 빠지면은 한 650만원 정도 내외로 아마 평균 시세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균적인 차량보다 옵션이나 색상이나 주행거리 짧다 그러면 700이 약간 넘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차는 올류모닝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설명드릴 차는 올류모닝입니다. 올류모닝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차고 높이가 낮죠. 1m 한 50 조금 안 되는 높이인데요. 차고 높이가 낮은 만큼 실내가 약간 좁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앞좌석에 타볼게요. 자, 앞좌석에 탔는데요. 천장 높이는 주먹 2개 정도, 1개 반 정도 들어가는 높이고요.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앞좌석 공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로 뒷좌석에 한번 타볼게요. 자, 차고 높이 그대로 해서 뒷좌석에 탔는데요. 등받이를 완전 당겨서 앉지 않는 이상 좀 편안하게 앉았을 때 무릎이 약간 닿이는 정도입니다. 제가 키가 한 180이 조금 넘는데요. 그걸 감안하면은 아마 뒷좌석도 그렇게 좁은 느낌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차라서 실내 공간은 좁은 건 어쩔 수 없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차량 소개를 좀 시작할까 하는데요. 이번 차량은 올류모닝 14년식이에요. 36,000km 주행했고 연식보다는 짧은 주행거리입니다. 버튼 시동 스타트와 순정 내비가 있는 제일 높은 등급의 럭셔리 모델인데요. 신차 금액이 아마 1,400만원 이상 되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실제 판매되는 차량의 중고차 금액은
77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주행거리가 이보다 약간 높으면은 600만 원 중반에서 700만 원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실내 옵션과 사고 유무에 따라 좀 다르겠죠. 올류 모닝이 만약에 13년식이면 금액이 600만원에서 650만원대가 적당한 차량 금액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버튼 시동 스타트는 럭셔리부터 들어가는 옵션이고요. 가장 높은 등급에 적용되는 옵션이라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럭셔리 등급을, 또 필요 없으신 분들은 금액이 좀 저렴한 디럭스 스페셜 등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방금 첫 번째 봤던 레이랑 연비 비교를 하면 2014년식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올류 모닝은 15.2km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리터당 레이는 13.5km 정도 연비가 책정됩니다. 물론 복합 연비고요. 고속주행 연비는 이보다 좀 더 나오겠죠. 자, 다음은 스파크 차량 확인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차량은 스파크입니다. 스파크의 총고 높이가 한 1m 50이 약간 넘는 차량이고요. 높이만 봤을 때는 모닝보다는 한 30cm 정도 높은 총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내 앞공간 한번 볼까요? 자, 실내 앞공간인데요. 아까 모닝을 타봤을 때 모닝이랑 앞공간은 거의 비슷한데 높이가 약간 높은 느낌이에요. 뭐 디자인이나 뭐 시트 포지션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모닝하고 비교했을 때는 네, 천장은 주먹 반개, 한 개 정도가 낮고요. 스파크가 전반적으로 약간 높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앞좌석을 좀 넉넉하게 타봤는데요. 이 포지션 그대로 해서 뒷좌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스파크의 뒷좌석에 탔는데요. 지금 편안한 상태에서 아까 모닝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무릎 공간은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천장 높이는 모닝보다 약간 낮아졌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스파크는 포지션 자체가 약간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릎 공간이야 뭐 경차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유가 경차 규격이 아마 앞에 전폭은 1m 60 이내에, 그 다음에 총 전장이 한 3.6m 이내의 차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내 공간을 뽑기 때문에 거의 한국에서 판매되는 경차는 뭐 올류 모닝, 스파크, 뭐 실내 공간은 거의 비슷하다 생각되는데요. 미묘한 차이로 스파크가 약간 높고 천장 높이는 높은데요. 실내에 뽑아져 있는 공간은 모닝이 약간 더 넓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 스파크까지 왔는데요. 이번 스파크는 2011년식의 LS 등급입니다. LS 플러스나 LS 스타 등급 정도면 앞좌석 열선 시트와 가죽 시트가 적용되고 여기 있는 루프렉이 적용이 되는데 LS 등급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지금 판매되는 중고차 금액이 이 차량은 지금 판매되는 중고차 금액이요. 이 차량은 430만원입니다. 한 400만원 초반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행거리가 76,000km, 2011년식의 LS 등급입니다. 11년식 정도 올류 모닝의 경우에는 뭐 옵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500만원대에 뭐 왔다 갔다 거래가 되겠죠. 하지만 스파크 자체가 경차 중에서는 신차 금액 대비해서 금액도 좀 저렴하게 팔리는 편이고요. 이유가 아마 기아차는 다양한 옵션이 많이 장착되어 있지만 스파크는 최고 등급 LT 등급에도 버튼 시동 스타트는 빠져 있습니다. 물론 더 넥스 스파크에는 적용이 되어 있지만 그런 옵션이 좀 빠져 있다 보니까 선호도가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연비 면에서는 올류 모닝은 15.2km 정도, 레이는 13.5, 또 이 스파크는 13.6km 정도. 그러니까 레이랑 거의 비슷한 옵션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차이점이 뭐냐면 마력입니다. 그 차를 끌고 가는 힘을 말하는데요. 마력이 레이는 82마력 정도 나오고요. 또 이 스파크는 70마력, 또 올류 모닝은
78마력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힘은 조금 더 좀 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세대 경차를 좀 비교해 드렸습니다. 이전에 영상 보시면 레이만 세대를 모아놓고 제가 리뷰한 게 있는데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또 각자 다른 경차를 또 세대 모아봐서 리뷰를 좀 해드렸습니다. 뭐 연식이나 옵션, 뭐 가격대 뭐 이런 것보다는 실내 공간, 그 다음에 뭐 판매되는 시세, 또 성능 차이 이런 걸 간단하게 리뷰했는데요.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음 영상은 조금 더 재밌고 또 중고차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여러 대의 중고차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영상을 또 찍어 드릴 건데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차 파는 최 부장이었습니다.